네, 안녕하세요. 멘탈리 전무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제에 이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중 내내 부진했지만 장후반에 공개된 6월 FOMC 회의록의 결과로 한때 1% 넘게까지 상승했다가 상승분의 일부를 반납하고 최종적으로는 0.3%대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S&P와 나스닥은 5월 말 이후 거의 2달 만에 처음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약세장 중에는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죠. 회의록의 내용은 지난 6월 있었던 FOMC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 물가 목표를 우선시할 것이고 그를 위해선 더 제한적인 정책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0.5%나 0.75%의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붙였고 그로 인해 경기가 후퇴하는 것은 일부 감수할 수 있다라는 지난 FOMC 결과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 회의록이 발표된 이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요동을 쳤는데요. 다만 전반적으로는 좋은 소식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하면서 결과적으로 약세보다는 조금 더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시장 반응이란 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오늘 결과만 보고는 시장이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지 섣불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FOMC 때도 완전히 똑같은 일이 있었죠. FOMC 당일에는 오르고 다음날부터 내렸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난 FOMC에 대한 회의록이었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파장은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오늘 보여준 시장의 반응만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면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의 결과가 발표되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매파적인 내용이 있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퇴를 각오하더라도 일단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지난 FOMC에서 이미 발표를 했던 내용이라 새로울 게 없었죠. 다만 제한적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 단어를 특별하게 더 매파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번 시행한 자이언트 스텝과 양적 긴축도 충분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나저나 이게 뭔 수능 언어 영역 시험도 아니고 이런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매번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시장도 참 대단하네요. 그리고 어쨌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의도는 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로 인해 안심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이야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우려스러운 것은 여전히 높은 물가인데요. 이게 확실히 꺾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야 비로소 시장도 반등의 실마리를 찾아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향후로도 높은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채권 수익률이 하루 만에 12베이시스 포인트나 오른 것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추세를 이어간다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다시 3%를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성장주들에게는 또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또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면서 단기채와 장기채의 수익률이 지난 3월에 이어 또 한 번 역전되었습니다. 장단기 채권 수익률 역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 당장의 금리,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르는 데 반해 장기 금리는 어차피 경기 사이클을 한두 바퀴 돌 정도의 여유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경기 전망이 안 좋을 경우 당장의 금리가 아닌 미래에는 평균적으로 금리가 낮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덜 오르겠죠. 그러면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리란 것은 돈을 오래 빌려줄수록 불확실성과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게 받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장기금리가 더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되었다는 자체가 장기적인 경기 전망이 그만큼 나쁘다는 일종의 전조 증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이 이동하는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로는 아주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가 왔었던 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경기 침체는 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많은 기관들이 올해나 늦어도 내년까지는 50%에 가까운 확률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듯 경기 침체가 확정된다고 해서 그게 시장에게 최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최악이 확인되면
앞으로 좋아질 일을 반영해서 오히려 오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디가 최악인지, 그래서 언제부터 반등할지를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맞추려는 시도 자체를 굳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시장의 움직임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것은 매번 룰렛 게임에 새로 참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투자는 복리를 불려가는 싸움인데 잠깐 걸었다 20%, 30% 벌었다고 나오고 다시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손해보고 이렇게 매번 룰렛 게임에 참가하듯 해서는 영원히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것이란 말이 있죠. 매번 한 라운드씩 돌아가는 게임에 새로 참가하듯이 투자하는 것은 도박과 다를 바가 없고 장기적으로 결코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지금처럼 약세장이라면 할인가에 산다고 생각하고 오래 꾸준히 모아가며 복리를 불려가야 합니다. 2000년에 애플 주식을 산 사람이라면 현재 주가가 1%만 올라도 원금의 100%만큼 수익이 납니다. 이게 복리 효과죠. 냉면처럼 삼겹살처럼 10년 후, 20년 후에도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며 여전히 사람들이 원할 그런 좋은 자산을 찾아서 큰 나무를 키우듯 묵묵하게 투자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뭄도 만나고 병충해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큰 나무가 자라는데 그런 시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없다면 너무 허약한 나무가 되겠죠.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시련 속에 성장합니다. 언제 오르나 주가창만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고통스러운 시간 보내지 마시고 지금의 이 시간을 자신의 돈의 그릇을 성장시킬 최고의 경험의 시간으로 보내면서 스스로를 숙성시키는데 에너지를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나 오히려 잘못된 습관이 붙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좋은 시기가 와도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돈을 벌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숙고하면서 열심히 돈 벌고 아껴가며 할인가에 조금이라도 더 모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